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세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너무 기막힌 일을 당했어요.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를 속이고 친정을 파탄으로까지 몰고 갔죠.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차마 하지 못할 이야기, 여기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시댁이 좀 더 잘 살기는 했지만 친정과 시댁 어느 쪽으로도 그다지 기울지 않은 고만고만한 수준이었지요. 시댁은 시부모님이 젊었을 때 투자로 제법 돈을 벌어서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친정은 대단하지는 않아도 적당한 사업으로 부족할 것 없이 살았어요. 덕분에 저희 부부는 어지간한 것들은 모두 가진 채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남들보다 조금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다니는 회사에서 점점 자리를 잡고 저도 작은 가게를 하며 꾸준히 돈을 벌었어요. 덕분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남부럽지 않게 해줄 수 있었고요. 그때까지는 저희 가정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녁 식사 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좀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인데? 우리 부모님께 돈 좀 빌려드려도 될까? 왜? 시부모님 잘 사시잖아. 그게... 별다른 직업 없이 벌어놓은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시부모님이 큰 빚을 지게 되신 거지요. 우연히 아는 사람으로부터 극비 정보라며 곧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지방의 땅을 빚까지 져가며 구입하셨는데 갑작스럽게 개발이 취소되었다더군요. 벼랑간 바뀐 정책이라 언제 다시 개발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도로마저 없는 땅이라 다시 팔 수도 없더군요. 덕분에 땅을 살 때 시부모님이 졌던 빚만 고스란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돈 굴리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시댁의 살림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했죠. 가진 돈 대부분을 땅 사는 데 써버린 데다 빚까지 져버려서 다달이 이자를 내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그나마 처음 몇 달은 가진 돈에서 융통해서 이자를 냈지만 그마저도 얼마 못 가 돈이 바닥나 버렸더군요. 원래도 손이 큰 분들이셨는데 결국 사고가 나고 만 거죠.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돈을 벌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여유로운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남편이 기분 나빠할까봐 두말 없이 돈을 빌려드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건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였어요. 다달이 이자는 계속 나오는데 평생 제대로 된 일이라고는 해보신 적이 없는 두 분이라 달리 돈 나올 구석도 없었거든요. 저희 돈을 빌려서 빚을 갚는데도 두 분은 다른 일을 전혀 안 하시더군요. 그러자 결국 저희가 가진 여윳돈까지 모두 사라지고 말았죠. 시부모님의 행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더는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저 몰래 친정에 찾아가 돈을 빌리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사돈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이 껄끄러우셨지만 그렇다고 제 시댁을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빌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시부모님의 살림은 저희 친정에까지 손을 벌려서 우선 급한 문제는 해결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잠시뿐이었어요. 두 분은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저 같으면 사돈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도 않았겠지만 사정이 어려워 빌렸으면 하루라도 빨리 갚고 싶을 텐데 시부모님은 세어라 내어라 하며 마냥 버티시더군요. 되려 빌린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사시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남편의 부모님이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걱정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계속 이렇게 처갓댁에 빌린 돈 안 갚으실 거예요? 뭐라도 하셔서 갚으셔야죠.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쓸 것 없다. 이렇게 집에서 있는 돈만 까먹지 마시고 뭐라도 좀 해보세요. 아, 그러고 보니 처갓댁에서 하시는 일이 일손이 부족한 것 같던데 거기서 일을 하시던가요? 시댁에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한 뒤 부엌에서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어머님과 남편의 대화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과일을 준비하는 척하며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우리가 지금 잠시 어렵기는 해도
격떨어지게 어떻게 사돈 밑에서 일을 하라는 거야? 어머니, 여기서 그런 말이 왜 나와요? 장인 장모님 모두 열심히 일하셔서 돈 버시는 분들이세요. 돈 빌릴 때는 아무렇지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여튼 일 없다. 사돈에게 빌린 돈은 우리가 알아서 갚을 테니 너는 참견하지 마라. 어머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군요. 격이 떨어지다니. 어머님은 지금까지 저희 집을 그렇게 생각하셨더군요. 땀 흘려 번 돈으로 사업을 일군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부모님을 얕잡아보는 어머님의 말을 들으니 손까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댁에서 시어머니에게 대들 수는 없어서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나 이어진 남편의 설득에도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여전히 빌린 돈으로 생활하시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빚을 갚을 생각 따윈 전혀 없어 보였어요. 빚을 갚아야 할 날이 다가오는데도 시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말씀이 없자 저희 부모님도 점점 걱정하기 시작하시더군요. 정말 조심스럽게 시댁 상황이 어떤지 제게 전화로 물으시길래 단호하게 말씀드렸지요. 아빠, 그 돈 받아. 예, 아무리 그래도 내 시댁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해도 되겠니? 우리는 아직 좀 여유가 있으니 빚 갚는 걸 좀 미뤄드리면. 그거 아빠 엄마 노후자금이잖아. 그러다가 돈 못 받으면 어쩔 건데. 지금 시부모님이 어쩌고 계신 줄 알아? 빚 갚고 남은 돈 까먹으면서 살고 계신다고. 이러다가 또 돈 빌려달라고 할 판인데 미루긴 뭘 미뤄. 저도 어지간하면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시댁이고 남편의 부모님이시니까요. 하지만 저희 집에 제 친정 돈까지 끌어다 쓰신 분이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도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제가 워낙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 돈을 갚아달라고 말씀드렸더군요. 그런데 그게 또 어처구니 없이 일이 흘러가더군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는 격떨어진다며 말도 못 꺼내게 하셨던 어머님이 빚을 갚아달라는 말에 오히려 먼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마저도 제게는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머님은 설마 저희 친정에서 돈을 갚으라고 할 줄 모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있는 돈만 까먹고 있다가 막상 빚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자 당황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신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어찌됐든 빚은 빚이라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처리하는 일을 하셨는데 일이 험하고 고돼서 늘 사람이 필요했었거든요. 일은 힘들지만 따로 기술이 필요한 일은 아니라서 시부모님은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어머님은 별 말씀 없이 묵묵하게 열심히 일을 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어머님이었어요. 사돈이라는 관계에 빚까지 있어 대놓고 불평하지는 않으셨지만 자기가 왜 저희 부모님 밑에서 일하며 이런 더러운 돈을 받아야 하냐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네, 정말 더러운 돈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버는 돈이면 더러운 돈인가요? 그 돈 빌려서 호의호식하시던 분이 그러시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어머님의 불평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갚아야 할 빚은 많았고 아버님과 남편이 불평하는 어머님을 설득했거든요. 그렇게 시부모님은 점차 일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 많은 월급은 아니었지만 차근차근 빚을 갚아나가셔서 3년쯤이 지나자 대부분의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자를 받지 않아 더 빨리 갚은 거지만요. 그렇게 이제 서너 달만 더 일하면 친정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정도가 되자 어머님의 불평이 슬슬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아유, 이놈의 쓰레기는 왜 이렇게 많아? 어떤 무식한 자식이 이걸 이렇게 버렸어? 여보, 그냥 좀 조용히 일하면 안 돼? 가뜩이나 냄새도 심한데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불평을 해? 제가 불평을 안 하게 생겼어요? 아무리 돈을 좀 빌렸기로써니 그래도 명색이 사돈인데 사돈한테 어떻게 이런 더러운 일을 시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 사돈께서 하시는 일인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집안을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일도 일이지만 돈을 빌미로 자기 밑에서 일하게 만든 거잖아요. 네,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원. 어머님은 일이 힘들다 더럽다 불평하시다가 급기야 저희 부모님을 욕하기 시작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아버님은 몇 달만 더 일하면 끝이라고 어머님을 달래셨지만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도 계속하시니 나중에는 제 친정 부모님이 정말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군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남편까지 은근히 그런 소리를 할 때는 정말 대꾸할 말조차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여보, 내가 이해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장인 장모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하다니 뭐가? 빌린 돈 이자도 안 받고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일손에 월급까지 주시는 건데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사시던 분들인데 이런 일까지 해서 돈 갚으라고 하셨던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일? 당신 지금 그런 일이라고 했어?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뭐 어때서? 나 여태까지 그 돈으로 자랐고 우리 집에 있는 혼수 다 그 돈으로 한 거야. 시부모님이 빌려가신 돈도 다 그렇게 번 돈이라고. 누가 뭐래? 왜 말꼬리를 자꾸 늘어져? 난 그냥 당신 부모님이 너무 악착같이 돈을 받으려고 하시는 게 정없어 보여서 하는 소린데. 빌려갔으면 갚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돈 가져가신 건 대체 언제 갚으시는 건데? 여기서 왜 또 그 얘기가 나와? 당신 우리 부모님 사정 몰라서 그래? 우리야 그 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니까 좀 기다려도 되잖아. 당신까지 이렇게 나와야겠어? 말하는 둘을 들어보니 남편은 애초부터 시댁에 빌려드린 돈을 받을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물론 저희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도와주시기는 했지요. 하지만 저희가 빌려드린 돈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액수를 비교하는 게 우습기는 하지만 저희도 대출금 갚아나가는 처지에 그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질 게 뻔한데도 남편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결국 저와 남편은 서로의 집안을 헐뜯기에 이르고 말았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자기 집안을 무시한다며 저만 보면 짜증을 냈고 저는 저대로 빚을 져놓고도 오히려 저와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화가 났죠. 결국 시부모님 때문에 저와 남편의 사이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정말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2층 계단에서 굴러 크게 다치신 겁니다. 저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갔지요. 도착해보니 어머니는 치료를 마치고 병상에 누워 계시더군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대체? 그게... 아버지는 침울한 표정으로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아버지의 공장은 1층이 작업장이고 2층이 사무실과 휴게실인데 잠시 쉬러 올라간다던 어머니가 계단에서 구르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랐지만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곳곳에 생채기가 난 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머리가 문제였습니다. 구르시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셔서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리신 거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이대로 영영 의식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모님에게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으셨고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은 거짓말처럼 기울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하시던 일이라 어떻게든 부도는 막아보려 애쓰셨지만 결국 공장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빚이 없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병원비를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요. 반면 시댁은 갑자기 일이 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샀던 땅이 다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폭등했고 무려 5배의 이익을 보고 땅을 팔아 큰 돈을 벌더군요. 그제야 우리에게 빌린 돈을 갚더군요. 빌려간 지 5년이 넘은 돈을 갚으면서 무슨 선심이라도 쓰듯 이자 조금 붙여서 갚는 꼴이 정말 안이 꼽더군요. 하지만 그런 시부모님을 탓하기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어머니의 간호를 해야 했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병원비라도 버시겠다며 밤마다 대리운전을 나가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몇 달쯤 지내자 보다 못한 시아버님이 나서시더군요. 이 아가, 그러지 말고 이제 사돈간병은 내가 하마. 네? 아버님이요? 그래, 일도 다니는 애가 밤에 간병까지 하느라 정신없잖니. 애들도 키워야 하고 말이야. 어차피 나야 딱히 하는 일도 없으니 내가 대신 지키고 있으마. 아버님의 그 말씀이 너무 고마웠어요.
어머님은 이상한 자존심을 세우며 저희 집을 얕잡아 보셨지만 아버님은 그러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겠다는 말에 눈물이 다 나더군요. 너뿐만이 아니고 너희 아버님께 은혜도 갚아야 해서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은 그분들 뿐인데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아야지. 아버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마다 저희 어머니의 간병을 맡아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기적처럼 어머니가 의식을 찾으셨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힘든 시기는 다 지났다며 좋아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의식을 찾긴 했지만 뇌의 손상이 심해 고작 60대의 나이에 치매에 걸리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치매가 워낙 심해 제정신인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셨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신 덕에 더 이상 병원에 있을 필요는 없게 됐지만 치매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만 했어요. 그래도 시아버님은 종종 저희 어머니를 찾아가셔서 간병해 주시더군요. 아직 은혜를 갚으려면 멀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다치셨다는 요양병원에 연락을 받고 식구들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그날은 아버님이 어머님을 만나러 가신 날이라 시어머님도 함께 병원으로 갔죠. 그런데 진정제를 맞고 누워있는 어머님의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온몸이 멍이 들고 곳곳이 까져서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 아버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는 중증 치매로 거의 방에만 계셨거든요. 찾아간 사람이라고는 아버님밖에 없으니 아버님이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강하게 부인하시더군요. 어머니가 잠드시길래 잠시 숨을 돌릴 겸 담배를 태우러 가셨던 사이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아버님을 보며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래도 은인이라고 하셨으면서 정신도 없는 분을 이렇게 때리실 수가 있냐고 소리쳤어요. 옆에 있던 아버지도 차마 소리를 지르지는 않으셨지만 마찬가지로 아버님을 몰아세우셨죠. 그러자 궁지에 몰린 아버님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우리 가족을 완전한 파탄으로 이끌었습니다. 난 정말 아니라고. 이봐 당신. 그때 알사돈을 밀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잖아. 오히려 난 당신 죄를 대신 갚고 있었던 거라고. 뭐라고 말 좀 해보라니까.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안이 꽂게 군다는 이유로 저희 엄마를 계단에서 밀었던 거였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챙기셨던 건 죄책감 때문이었고요. 혹시나 싶어서 남편을 쳐다봤더니 세상에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던 눈치더군요. 그 순간 어마어마한 배신감이 찾아왔습니다. 끝끝내 저희 집안을 무시하다가 제 분에 못 이겨 어머니를 계단으로 밀어버린 시어머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시아버지와 남편. 그들은 악마였고 쓰레기였어요. 어머니의 몸에 생긴 상처들은 CCTV를 확인해보니 시아버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가 몸부림을 치시다 자해한 거더군요. 그래서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지만 시어머니의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지요. 저와 아버지는 곧바로 시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했고 어머니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남편과도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부부 사이의 믿음을 배신하고 살인자 어머니 편을 들어버린 남편과는 단 하루도 같이 살기 싫었으니까요. 남편은 구차하게도 끝내 매달리더군요. 저였으면 어머니를 고발할 수 있었겠냐면서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이미 너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를 천하게 생각했다. 다 그래서 생긴 일이다. 그걸 다 알면서도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혼하는 거다라고요. 어떻게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울분을 토하니 그제서야 남편도 포기하더군요. 시어머니에 대한 법적 조치와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무려 1년이나 걸렸어요. 시어머니는 죄질도 나쁜 데다 반성의 기미도 없다는 이유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저희 어머니를 다치게 한 데에 대한 피해 보상과 함께 앞으로 저희 어머니에 들어갈 치료 비용 모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는 모든 잘못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되어 재산 분할과 함께 약간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지요. 아이들도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버지에게 남은 것은 중증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마음의 상처뿐이었어요. 그나마 이제는 시댁에서 받은 보상으로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
문병을 가도 아버지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병이라면 다시 나아질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겠지만 치매는 앞으로 나빠질 일만 남아있다는 사실에 더 목이 메입니다. 정말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